앞서 오프닝에서 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밤 사이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었네요.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10일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3일 뒤 10일로 연기를 했다고 하고요. 공관위 이야기는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회의를 연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의 대표를 맡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분이기도 합니다.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한국당이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글쎄 어떻게 제가 평가한다기보다는 네. 저는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고 네. 끝까지 갑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그다지 큰 네. 관심은 없습니다. 아,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로? 저 끝까지 갑니다. 저는 종로에서 네.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요렇게만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요렇게만 여쭤볼게요. 황교안 대표가 최종적으로 종로에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나오셔도 되고 나오시지 않아도 되고 네. 저는 제가 한 24년간 네. 정말 힘들게 당선 가능성이 0%에서부터 했었던 호남 정치를 접고 올라올 때는 예. 제 나름대로 비장의 각오, 네. 제가 돌아갈 다리도 부수고 네. 돌아갈 집도 부수고 예. 돌아갈 곳이 없게 하고 그런 각오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 저는 누가 나오든 그것은 이제는 제 관심 바뀝니다. 저는 어쨌든 종로 구민들에게 네. 평가를 받아서 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정치 한번 마지막으로 불태워보고 싶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정치가 어떤 건데요? 제가 36년을 정치를 했는데요. 네. 정말 대한민국 정치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데가 국회고 네. 이 국회를 제가 지켜보는 동안에 36년간의 정치, 바닥 비서에서부터 삼선 국회의원 당대표를 하면서 지켜봤었던 우리 국회는 네. 정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지난 한 73년의 국회, 네. 이게 이게 총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36년 전에 있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금도 있지만 정치 개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 근데 잠깐만요. 네.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게 꼭 종로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종로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종로는 상징적으로는 사실상 정치 1번지로서 예. 변함없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예. 또 하나 실질적으로는 예.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권자로 있는 청와대가 종로에가 있습니다. 예. 종로에서의 선거의 쟁점은 종로에서 후보들의 메시지는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주목을 받게 돼 있고 네. 저는 이곳에서 바로 네. 이러한 중대한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를 꼭 좀 계속 선거 기간 내내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만 더 여쭙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평가대로 종로가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면 그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는 게 순리다 이렇게 그 논리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걸 순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굳이 네. 지금까지도 네.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었고 야당 대표들이 있었었지만은 네. 지금까지 종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사실 네. 직선제를 했었던 노태우 대통령도 비례대표였었고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도 목포나 아니면 부산이나 비례대표였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서 당선됐었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에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비례대표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왜
예. 왜 이렇게 황 대표를 예. 굳이 종로로 몰아넣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예. 그 종로로 황 대표를 나가라 한 사람 치고 나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 대표를 생각하거나 보수당을 생각하거나 한국당을 생각해서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지금 의원님의 그 말씀은 황교안 대표를 벼랑 끝에서 그러니까 등 떠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니 굳이 뭐 등 떠밀고 말 것도 없이 네. 왜 도대체 황 대표를 종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아무 근거도 없고 또 본인도 그렇게 희망을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제가 봐도 종로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출마할 수도 있고 제일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네. 아니 도대체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말하자면은 지금 이번에 총선이 끝나게 되면은 2년 반 뒤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네. 대통령에 나갈 사람들이 1년 반 전부터는 다른 것 없이 대통령 선거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아니 무슨 국회의원이 씹다가 그냥 단물 빨아지만 버텨버리는 그런 껌입니까? 뭐 때문에 대통령 나갈 사람들이 예. 종로에서 꼭 붙어야 되고 예. 또 대통령 나갈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너무 우습게 알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저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 그러면 추가 질문이 성립이 되는데요. 첫째, 황교안 대표는 불출마를 선택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 그건 받아서. 본인 판단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제가 판단해 줄 이유는 없지만 네. 굳이 종로에 출마해야 될 이유도 없고 굳이 국회의원에 출마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 점은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네. 소위 말해서 대통령 말하자면은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뭐 적합도라든가 1위로 나오고 있는 이낙연 후보도 예. 마찬가지로 예. 1년 반 뒤에 어차피 그만둘 거라고 한다면 뭐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를 합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하고 모욕적인 그런 알겠습니다. 선택이 아닌가 제가 싶습니다. 바로 이제 대선 나올 사람은 대선에서 출마하고 국회의원에 충실할 사람은 총선에서 출마해야 되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낙연 전 총리 출마했는데 지금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질문은 안 드릴게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더 낸다면 그 이야기는 같이 죽자라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지금 제가 받아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정말로 그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후보로 그러니까 집중이 돼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면 그게 왜 꼭 의원님이어야 됐냐라는 어떤 질문이 성립이 되는데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종로에 지금 아까 말하자면 반문 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그중에서 제1야당 이날이 이때까지 선거가 지금 코앞에 닥쳐오고 있는데도 네. 후보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부류입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 후보 당에서는 한 사람을 냈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던 사람들은 여러 명을 낸다고 한다면 네. 그건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서 낸 한 사람이 당선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무도 안 나서고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기어코 여기를 나서겠다 하고 기다리다가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아까 꼭 이겨야 되고 심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대표 선수를 내보내야지. 대표 선수 말고 예비 후보들을 여러 명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장 세고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상대로 싸운다? 이건 무슨 수학입니까? 이건 산수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렇게 너무 한번 그러면 간단한 문제인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원님 논리에 따른다면 의원님께서는 지금 보수통합 합류를 거부를 하셨잖아요. 오히려 보수통합에 먼저 합류 선언부터 하셔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단 한 번도 보수 통합에 대해서 네. 찬성한다 반대한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보수는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세력들은요. 네. 누구보다도 이 정말 좀 문재인 정권이 이런 독주 이렇게 국민들을 편가르고 이렇게 정말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정권을 한번 혼내주자 한번 좀 정신을 차리게 해주자 하는 생각에 네. 보수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과 중도를 지지하는 국민들 아마 다 통합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고 분열을 시켜놓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네. 소위 말해서 대권을 꿈꾸거나 소위 말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의 세력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세력들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말하자면 253개 지구당에 반문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대표 선수를 한 명씩만 내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관악을에서 굉장히 지금 지역 관리를 잘하고 있고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이 아니어도 저는 거기 한국당 후보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준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대구 경북에 상당히 좀 중진 그런 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정치인이 하나 필요로 합니다. 그쪽에 가서 대표 선수로 가가지고 김부겸 후보하고 붙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희경 의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을 보수가 뺏겼습니다. 거기에 전현희 의원하고 가서 한번 붙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반문 중에 대표 선수가 나가서 문재인 후보, 대통령 쪽에서 내세우는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 그게 진정한 보수 통합이고 보수가 이기는 길이고 나중에 힘을 합치는 길이지. 지금 있는 대로 다 갈라져가지고 지금 선거가 예를 들어서 1년이나 남았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종로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출마 선언을 했고 상황이 이러니까 나를 어떤 단일의 대표 주자로 삼아 달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그럼 받아들이면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누구나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과연 그러니까 그 단일 후보, 중심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를 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외람되지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얼마 전에 방송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이게 어떤 그 일정하게 흠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흠결이 되죠. 그런 판결을 안 받은 것보다는 훨씬 낫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법을 굉장히 존중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네네. 제가 받은 1,000만 원 그 벌금은 이런 그 선거에 전혀 출마에 그 아까 자격을 따지셨는데 네. 전혀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자격을 갖고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선거는 사법적 판단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네네. 이제 유권자들이 심판하고 유권자들을 묻고 유권자들이 답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당연히 출마가 가능하고 합법적인 공간이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부 사람들처럼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검찰에 온갖 비난과 비판을 다 하고 판결이 나온 뒤에도 온갖 비난과 비판을 다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저는 법치에 그렇게 거부하고 하지 않고 어쨌든 억울하고 내가 할 얘기 많지만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 말도 않고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막 그렇게 이 정부 사람들처럼 자기들 불리하면 무조건 다 검찰이고 법원이고 막 욕하고 대들고 시위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별칭 가운데 하나가 박근혜의 대변인 이런 이제 별칭을 또 얻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우리한테 있다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평가고 이정현은 이정현입니다. 네. 저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마음과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는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네. 큰 책임 또한 있고 그래서 저는 대표직을 즉각 사퇴했고 그리고 또 한국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네. 저는 탈당을 즉각적으로 해서 네.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